안녕하세요. 나리랑입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 용서입니다. 저는 살면서 참 미운 사람이 많았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냥 뭔가 꼴보기 싫은 사람 정도만 있나요? 아님 없애버리고 싶은 원수지간인 사람이 있나요? 저는 한때 만났던 사람들을 전부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하고 때문에 많이 망가졌었습니다. 절대 용서할 생각도 없고 만나서 죽을 때까지 패고 싶지만 또 그 사람들의 면상을 다시 마주하는 건 싫은 뭔가 이상한 굴레에 갇혀 지내면서 괴로워했었고 용서의 필요성을 느끼며 용서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는데요.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과 제가 생각하는 용서는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인생에서 미워했던 사람들을 돌아보면 저를 어렸을 때 많이 때려서 우울증에 걸리게 만든 친형, 그 실태를 알지 못하는 바람에 나를 도와주지 못한 부모님, 절대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은 채 다 내 탓으로 가스라이팅하며 부당한 대우를 한 상사와 그것에 대항하는 나를 배신한 동료들, 이유 없이 얼굴만 보면 소리치고 화냈던 부장, 이 정도가 있겠네요. 근데 각각 다른 유형의 분노와 상황을 겪었었는데요. 이 각 상황을 먼저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저에게 먼저 분노를 선사한 형, 어렸을 때 부모님이 보지 않는 상황에서 매일같이 맞았습니다. 이유는 딱히 없었습니다. 형이 화나면 그냥 맞아야 했고 그 화나는 기준 또한 한없이 낮아 저로선 정말 이유 없이 맞는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저항도 해봤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4살 차이는 정말 큰 신체 성장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5살부터 9살까지 저항을 포기하고 희망도 포기한 채 죽기만을 바라며 살아왔죠. 근데 형의 폭력이 10살이 되는 해에 끝나버렸습니다. 폭력이 끝났다고 형에 대한 분노가 끝난 게 아니었죠. 지금부터 때리지 않는다고 과거에 때렸던 게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전 형보다 약했고 형에게 물리적으로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폭력이 끝났는데 제가 형을 때림으로써 제가 다시 맞게 될 명분이 생기는 게 무섭기도 했고요. 뭐가 되었든 형에게 제 분노를 직접적으로 풀 방안은 없게 되었죠. 그래서 가슴속에 묻었습니다. 가족이기에 계속 얼굴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안에서 괴로워하지 않으려면 그냥 형이 한 짓을 잊은 채 살아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고 저는 아무 일도 없던 듯 살았습니다. 그러다 인간적 성장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고 저는 그렇게 뉴질랜드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얘기했듯 지옥 같은 나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상사가 성추행한 소식을 알게 되고 그의 뻔뻔한 태도에 정말 그 사람을 죽이려고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악을 멸하기 위해 저 또한 악이 되는 건 옳지 않았기에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대화를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동료의 배신, 부당해고를 겪었죠. 어떻게 본사에서 알고 다시 일터에 복귀시켜 주었지만 그 뒤 얼마 안가 심장마비가 오고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선 저를 쉬게 해주지 않았고 제 몸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의지가 부족한 거라 가스라이팅 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전 그 말을 믿어 일에 복귀하고 쓰러지고를 반복했고 제 건강은 망가져버리고 말았죠. 그 이후로 저는 분노에 미쳐 살았습니다. 다 죽이고 싶었고 이런 세상이 싫었죠.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전 직장에서의 인연들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악인으로 보였고 그들의 뻔뻔한 태도는 제 분노에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분노가 커질수록 제 분노는 여기저기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형이 저지른 만행, 그리고 평생 밉다고 생각했던 적이 없는 부모님들까지 그 당시 저를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가 생겨나며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보는 세상은 제 편 하나 없는 나쁜 사람들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1년, 2년, 3년.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망가져갔습니다. 그 망가짐이 제 눈에도 보였습니다. 하루 종일 휴대폰만 하고 식탁에 밥 먹으러 갈 때 빼곤 걷지도 않는 제 모습이 정상은 아니었으니까요. 전 그 원인을 항상 모른 채 했습니다만 이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선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 원인은 제 분노였습니다. 남들을 미워하고 분노한 제 탓. 괴로움의 원인인 분노를 만들어내는 주체는 자신이었기에
내 괴로움의 원인은 나인 것을 인정해야만 했죠. 그걸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제 공황장애가 많이 나았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사라진 건 아니었죠. 분노를 없애려면 저는 용서해야 했습니다. 용서는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저를 배신한 동료가 저에게 카톡으로 연락을 한 것이었죠. 저는 항상 사과받지 못한 것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사과하라고 연락했습니다만 그는 횡설수설하며 사과해야 하는 상황과 이유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얘기하다가 각자의 일 때문에 다음날 제대로 얘기를 하기로 하였죠. 저는 짧은 연락을 통해 사과를 받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자신의 부끄러움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게 보였으니까요. 그럼 무엇을 위해 그 사람에게 사과를 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했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일을 당했을 당시에 사과를 요구하지 못했던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말하는 거라고. 그 사람에게 사과받기 위함이 아닌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며 지금의 자신을 위해 행동하는 거라고. 그렇게 다음날이 되었고 그 사람과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사과받지 못했죠. 하지만 그 통화를 끝내고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 힘듦을 정작 나한테 털어놓은 적은 없었다는 것을. 남들이 내 고통을 알아주기만 바라며 스스로를 방치한 탓에 자신이 망가졌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통화를 계기로 저는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을 위해 행동하고 자신에게 나의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화났던 건 자신의 미숙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힘든 일들을 맞이한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한 자신 때문이었거든요.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 남에게 분노했고 그것은 제가 그토록 싫어했던 자신의 잘못은 모른 채 사과하지 않는 인간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인정하지 못해 스스로를 바라보고 얘기할 수 없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런 자신 또한 나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니 그냥 그 순간들을 버티고 살아와준 자신에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나에 대한 미움이 사라짐으로써 그 미움에 대한 시선을 돌릴 거리였던 남들에 대한 분노도 사라지게 되었죠. 그렇게 나를 바라봐주는 것이 용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자 뜻을 보니 용서가 얼굴 용자에 용서 서자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용이 얼굴 용자인 이유가 나를 분노하게 한 것들을 마주하고 바라보다 결국 정말 봐야 하는 건 자신이란 것을 깨닫는 게 용서이기 때문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용서를 깨달으며 저의 부모님과 형도 얼마인가 같이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각자의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 용서란 건 다 같은 거더라고요. 나를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20년간 미워했던 형에 대한 미움, 부모님에 대한 미움도 빨리 풀려날 수 있었죠. 근데 요새 한 가지 의문이 들더군요. 내가 정말 용서했나? 하는 의문이요. 제가 저를 괴롭게 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이제 별 감정이 안 들거든요. 근데 제가 당했던 상황을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용서에 의심이 갔었는데 그 이유를 이번에 좀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사람은 용서했지만 상황을 용서하지 못했더라고요. 저는 저를 괴롭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제가 놓였던 상황에 대한 괴로움과 미움은 그것과는 별개였습니다. 그걸 몰라서 다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제 착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용서하면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미움은 나든 남이든 정확한 주체가 있잖아요. 근데 상황을 용서하는 건 그 주체가 없었습니다. 고정된 존재가 벌인 일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과 함께하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게 상황이잖아요. 도대체 무엇을 용서해야 하죠? 그 해답을 모르겠어서 헤맸는데 얼마 전 상황을 용서하는 법에 대한 해답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를 용서할 때 제 자신에게 감사했듯이 상황을 용서하기 위해선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주체와 실체가 없는 것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결국 용서는 감사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뜻은 자신을 위해 세상에 감사해야만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미운 것들을 사랑하는 게 쉬우면 다들 서로 배려하며 베푸는 현자만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겠죠? 각자의 생각과 틀을 벗어던지고 변화하는 게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도 세상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자신을 위한 길이란 걸 알아도 잘 안 됩니다. 별거 아닌 거에 믿기도 하고 쉽게 짜증이 나기도 하죠. 하지만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걸 이젠 알고 있으니 그런 순간을 의식하고 바꾸려 연습합니다. 지금의 괴로움이나 고통, 미움이나 슬픔을 느끼는 상황에도 분명 그 안에서 배울 것이 있고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들이 나를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전환하려 하죠. 그렇게 연습하다 보니 처음에는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데 몇 개월, 몇 년이 걸렸던 것들이 이제는 며칠, 몇 주로 짧아졌음을 느낍니다. 결국 긍정도, 용서도 연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항상 모든 게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삶에 대한 깨달음이 한순간 뚝 떨어진 듯 하지만 돌아보면 과거의 노력이 모여 형성된 것처럼 그러한 깨달음을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비로소 삶에 녹아드는 것처럼 말이죠. 만약 내가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들로 자신을 깎아나가고 있다면 자신을 위해서 세상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신을 위해서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